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아이폰이랑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좀 차이가 나는 편이었고요. 이 밀도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랄까? 아이폰 쪽이 웬만하면 좀 더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드디어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갤럭시 S25 시리즈가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울트라를 좀 미리 받아서 한 일주일 넘게 이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프로 맥스 유저잖아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이제 한 반년 넘게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울트라를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편한 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울트라로 진짜 넘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진성 앱등이지만 이 울트라가 아이폰보다 좋았던 점들, 이 장점들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번에 울트라 진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무려 S25 울트라와 S25를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일단 울트라의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 형태로 바뀌면서 훨씬 더 뭐랄까 좀 모던해지고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베젤이 진짜 얇게 들어갔는데 상당히 시원한 느낌을 주고요. 이번에도 저반사 글래스가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화면을 볼 때 뭔가 조금 더 선명하고 반사가 덜 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보호 필름이 붙어서 나갔는데 이제는 필름 없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반사 글래스의 장점을 좀 살리려면 강화 유리는 안 붙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이번에 코닝 글라스 아머 2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내구도가 강한 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작에 비해서 30% 정도 내구성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몇 번 떨어뜨린 적도 있었는데 이 유리가 강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기스도 안 나고 깨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면 강화 유리는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울트라는 무게랑 두께도 줄어들었는데 일단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울트라가 좀 더 가볍습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뭔가 들어보면 이 밀도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울트라 쪽이 미약하게나마 손목에 부담이 덜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가장 먼저 차이를 느낀 부분이 바로 카메라였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아이폰 16 프로 맥스 솔직히 카메라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 울트라가 엄청나게 더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약간씩 조금 더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울트라는 초광각 카메라가 50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체감이 좀 되는 편이었어요. 광각만큼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초광각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풍경이 같이 나오게 찍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메인 카메라보다는 초광각을 좀 사용해서 찍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의 초광각 같은 경우는 12메가픽셀이잖아요. 묘하게 조금씩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광각으로 찍고 싶을 때도 이 퀄리티가 좀 아쉬워서 광각으로 찍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울트라 같은 경우는 초광각으로 찍고 나서도 크롭을 해도 화질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차이일 수도 있는데 막상 써보면 생각보다는 체감이 되는 차이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바로 근접 촬영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근접 촬영 잘 아시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이제 일정 이상 피사체가 가까워지면 이제 갑자기 근접 촬영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접 촬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화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이번 울트라가 이제 초광각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근접 촬영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찍었을 때 결과물이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아이폰이랑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좀 차이가 나는 편이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근접 촬영, 초근접 촬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갤럭시가 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S25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갤럭시 최초로 로그 촬영이 들어갔습니다. 이 로그 촬영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들어가 있던 기능이긴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이제 아이폰 로그 촬영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두 제품으로 로그 촬영을 해본 결과 두 제품 모두 성능은 다 괜찮다고 느꼈어요. 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걸 편하게 활용할 수 있냐 이거였는데 솔직히 울트라가 좀 더 편했습니다. 일단 동영상에서 로그 버튼만 눌러주면 작동이 되는 건 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컬러를 입힐 때 차이가 좀 났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편집에서 자동으로 해주거나 일일이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울트라 같은 경우는 그냥 찍고 이 영상을 올려서 색상 입히기 이 버튼 하나만
버튼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성능인데요. 아마 저희 채널 열심히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부터 이제 아이폰의 성능이 확실히 칩셋의 성능만큼은 좀 더 좋았습니다. 뭔가 벤치마크 점수 같은 걸 돌려도 아이폰 쪽이 웬만하면 좀 더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드디어 깨졌습니다. 이번에 S25 시리즈 성능이 진짜로 많이 좋아졌어요. 긱벤치 6의 경우 싱글코어에서는 아직 아이폰 쪽이 조금 우세했지만 멀티코어를 확인해보면 울트라는 9000점대가 나왔고요. 딱 봐도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도 돌려봤는데 결과를 비교해보면 베스트 스코어와 가장 낮은 스코어 모두 울트라 쪽이 더 높았어요. 다만 안정성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아이폰 쪽이 조금은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주사율 같은 경우도 울트라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와, 아무튼 이번에 울트라의 성능이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능 차이가 여러분들이 뭐 가벼운 앱을 돌리거나 인터넷 브라우징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느끼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빡센 이런 고사양 게임 같은 거를 아주 장시간 돌려보면 분명히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울트라 같은 경우는 베이퍼 챔버의 사이즈가 거의 40% 정도 커졌거든요. 물론 오랜 시간 게임을 하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뜨거워지긴 하는데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덜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고사양 게임을 자주 플레이하고 게임에 좀 최적화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아이폰보다는 울트라가 조금 더 맞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 부분에서 체감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AI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갤럭시에는 갤럭시 AI, 구글의 제미나이를 베이스로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챗 GPT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솔직히 이 두 가지의 AI를 보고 뭐 기능적인 차이가 크게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솔직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특히 한국, 국내 유저분들이 분명하게 느끼실 만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이제 다 지원해주는 반면 이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 이거는 아직 영어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내 사용자분들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애플에서 2025년까지 한국어를 지원할 거란 말은 하긴 했지만 아직 이게 언제가 될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면 갤럭시 AI 같은 경우는 한글화가 이미 충분히 잘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번에 여러 가지로 더 편해졌습니다. 뭐 나우 브리프라는 기능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버튼만 길게 누르고 있으면 한 번에 제미나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아이폰에도 이와 비슷한 기능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영어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갤럭시가 좀 더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진에서 또 AI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AI 지우개라고 해서 사물을 지울 수가 있고요. 아이폰에는 클린업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사체를 지우는 기능이에요. 제가 두 제품 모두 다 사용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갤럭시가 좀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해야지 좀 자연스럽게 바뀌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갤럭시의 경우 사물의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활용도가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AI 기능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갤럭시가 좀 많이 더 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평하게 아이폰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이폰의 한글화가 좀 지원이 돼야지 뭐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 갤럭시가 훨씬 더 편했다. 자, 마지막으로 편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갤럭시 하면은 또 편의 기능 아닙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죠. 제가 봤을 때 아이폰보다 훨씬 더 편한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삼성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카드만 등록시켜 놓으면 신용카드부터 교통카드까지 모든 결제가 다 가능합니다. 물론 애플페이도 지금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가맹점 수부터 아예 상대가 안 되죠. 카드도 아직까지는 현대카드만 가능하고요. 확실히 삼성페이가 주는 편리함은 좀 진짜 차원이 다른 그런 편리함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통화 녹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이폰 사용자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아이폰에도 통화 녹음 이제 들어가지 않았냐? 맞습니다. 아이폰에도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아이폰에는 상대방한테 이 통화 녹음이 된다는 거를 고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반쪽짜리 기능인 셈이죠. 뭐 통화 녹음 기능 자체를 지원해 준 것만 해도 애플한테 굉장히 고맙긴 한데 이렇게 고지가 매번 가게 되면 누가 편하게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폰은 통화 녹음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갤럭시는 그냥 한번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돼요. 진짜 이 정도면 솔직히 비교 불가 수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NFC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NFC를 이용해서 스마트 도어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죠. 근데 이게 아이폰에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NFC가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갤럭시에서는 이게 대부분 아주 쉽게 사용이 다 돼요. 뭐 이런 건 확실히 소소하긴 하지만 갤럭시가 좀 많이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기능들이 S25 울트라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대부분의 갤럭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삼성의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좀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완전 골수 앱 등의 유저가 이 울트라를 넘어가고 싶은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뭐 어거지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쓴 건 아니고요. 진짜로 이 제품을 좀 사용해보면서 이런 건 좀 아이폰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능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훨씬 더 월등했다고 느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이제 아이폰이랑 뭐 갤럭시 뭐 고민 중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